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주호입니다. 오늘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32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변동성 혹은 이제 등락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상당히 불안하다라는 이제 의미가 될 것이고요.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변동성이 이제 커진다는 것은 상향 쪽으로 투자 심리가 이제 작동한다. 그것도 일종의 투자 심리가 이제 불안하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반대로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변동성이 갑자기 커진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이제 하향 쪽으로 불안하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방송 제목을 보시면 반도체 고점은 이제 바이오의 출발점이다라는 이제 주제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상태에서 투자 심리가 불안합니다. 제 방송, 앞전 방송에서도 일단 삼성전자 기준으로 일단은 11월과 12월까지는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역시도 역사적 고점 돌파 이후에 4,2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죠. 역사적 고점 돌파 이후에 본격적 최소한 2개월 정도는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바이오가 이제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어떤 그 주도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일단 바이오가 다시 죄송합니다. 반도체 섹터가 다시 또 랠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바이오 섹터, 바이오 섹터 플러스 이제 소재 산업재도 좋습니다. 소재 산업재도 그동안 특히 이제 관세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소외를 많이 받아왔죠. 그래서 화학이라든가 철강 이런 것들도 바이오 섹터하고 같이 이제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셀트리온과 SK바이오팜, 특히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11월 24일 날부터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가 재개가 된다면 바이오 랠리는 좀 더 상당히 또 랠리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방송에서도 셀트리온과 이제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최근 시장이 이제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일째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 정도 가격대라면 정확히 제가 얼마에 사라 이 얘기하기 참 난감한데, 지금 적당한 마이너스권을 사게 되면 기대 손실보다 어느 정도 안정성 확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대 손실보다, 리스크보다는 기대 수익이 훨씬 더 크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그 위에 차트는 이제 하이닉스의 이제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서부터 이제 그 하이닉스 일봉 차트가 되어 있고, 아래 차트는 이제 그 똑같은 기간에 이제 셀트리온 차트가 되겠는데요. 하이닉스가 오르는 과정에서는 셀트리온은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습니다. 박스권 과정이었죠. 철저하게 소외라기보다는 박스권 과정을 보였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방송을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올해 그 영업이익이 1조 1,000억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12월 달이니까 거의 이제 일치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년에 이제 4,000억대에서 1조 원대를 넘어가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야 돼요. 그런데 못 오른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 섹터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던 거죠. 반도체 섹터로 이제 매기가 워낙 많이 집중이 됐고 솔리마가 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반도체 섹터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훌륭한 어떤 그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고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강력한 이런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도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셀트리온 일봉 보시면 3일 연속 강세를 보이다가 3일째 빠지고 있는데, 보통 주가가 이제 약세장에서도 하락기에서도 3일 정도 빠지면 또 2, 3일 정도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도 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11월 12일입니다. 11월 12일 날이 셀트리온이 출발점이 되겠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건 11월 11일 날 정확히 고점을 찍고 꺾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방송 중에서 시소 얘기를 많이 하죠. 그 한쪽이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쪽이 빠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오르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당연히 빠져줘야 돼요. 그런 어떤 함수가 정확히 작동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하이닉스의 고점은 셀트리온의 어떤 그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살표 시작 장대 양봉에 대량 거래가 수반된 날 있죠. 이 날이 이제 10월 15일입니다. 10월 15일 날 저희가 그 셀트리온을 10월 15일 이후서부터 셀트리온이 차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가 주력주에 편입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거래가 정지되고 11월 24일까지 거래가 정지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추천해드렸고, 저희 그 현대투자 회원 중에서 오래된 회원들이 많습니다. 10년 이상 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요. 좀 뭐 한 달 가까이 조정받아 거래가 안 되면 어떠냐. 거래가 재개되면은 그동안 이제 그 뭐 우리가 소급 적용이 돼야 될까요? 그동안 이제 뭉쳐있던 거래가 정지되는 과정 속에서 몰려있던 에너지가 동시에 거래가 재개되는 날 일시에 분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그 인적 분할이죠. 핵심 디스카운트 이용했던 삼성바이오 에핏을 떨궈져 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11월 24일 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홀딩스하고 이제 인적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5, 그다음에 삼성바이오홀딩스가 0.35인데 저희가 회원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바이오홀딩스를 전량 매도해서 바로 그 당일날 장 초반에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교체 매매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역사적 고점, 상장 이래 최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랠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등 사실 셀트리온도 좋으나 우선순위를 따진다. 굳이 비중을 따지다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비중을 따지다면 한 7대3 정도 비중, 이게 좋습니다. 그것도 항상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10월 15일 날 바이오가 앞으로 이제 그 주도주임을 강하게 암시하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다. 그리고 저희 또 주력주에 편입을 했죠, 바로.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위에가 이제 SK 바이오팜의 수급 흐름입니다. 위에가 이제 2025년 올해 그 4월서부터 사실 그 한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랠리가 시작이 됐죠. 대장정의 랠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4월서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수급의 흐름입니다. 위에가 이제 그 SK 바이오팜이고 아래 차트는 이제 그 셀트리온의 외국인 수급 흐름입니다. 계속해서 매도 비슷하죠. 그림은 매도 위 되다가 11월 초에 들어서면서 SK 바이오팜은 지금 막 외국인들 공격적으로 순매수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급은 이제 내재 가치나 재료 가치에 철저하게 선행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실주를 하더라도 매수세가 강하게 되면 주가가 오르기 마련이야. 반대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매도세가 수급이 안 좋으면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수급 하나로 전체를 판단하기 좀 그렇지만 여하튼간에 하여튼 그 지금 바이오 주력주, 바이오 핵심주들의 수급은 외국인 수급은 굉장히 양호하다. 물론 외국인들이 산다고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이제 이 정도 규모로, 그것도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바이오 주요 종목에 대해서 같이 이제 거의 동반 수급 흐름을 보이고 그다음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다면 그만큼 이제 주가가 상승에 따른 신뢰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의 이제 그 장기 연봉 차트입니다. 연봉 차트고 이제 봉 차트 아래 보시면 이제 그 수치가 있죠. 수치가 영업이익입니다. 단위는 10억이고 여하튼간에 2014년서부터 현재까지인데 여하튼간 2014년서부터죠. 2014년에 영업이익이 2,010억입니다. 2,010억, 2,500억 가다가 2020년도에 7천억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7,560억으로 사상 최고치인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가 되죠. 그러니까 주가는 미래가치 선반영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에도 2020년 주가가 올라갈 때, 그러니까 영업이익 7,100억을 칠 때, 2021년도에도 영업이익 엄청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미래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34만 원대 고점을 찍고 이제 끝난 거죠.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좀 감소가 되다가 작년에 이제 4,90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조 1,000억입니다. 1조 1,000억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라면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명분은 되죠. 아까 앞서 봤지만 이제 수급도 좋죠. 수급이야 이제 단기 수급이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실적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역사의 고점 34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명분까지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차 목표 가격은 약간 이제 그 25만 원 정도만 일단은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제 목표 가격은 계속해서 수정 보완 되는 거죠. 자, 셀트리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박스권 다중 저항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번 상승에서 돌파라고 첫 번째 눌림목인데,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다고 이게 추세가 깨졌다 이게 아니라 시장이 불안한 거, 그동안 등락폭이 굉장히 크고 불안한 것도 우리가 여기다가 입체적으로 좀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일 오르고 3일째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리 약세장이라 하더라도 하락기라 하더라도 주가가 보통 3일 정도 빠지면 그 다음에 오르기 마련이에요. 제가 보기엔 내일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적당한 가격대 지금 현재 시간 12시 42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100원 나옵니다. 뭐 이 정도 가격대라면 충분히 우리가 승부를 볼만하고요. 개인적인 욕심이라면요. 개인적인 욕심 이런 데는 거의 뭐 사실 풀베팅해도 괜찮은 지역입니다. 왜? 물릴 가능성이 희박해요. 물론 추가로 조금 더 빠지고 이런 거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길게 뭐 대략적으로 길게 뭐 한 일주일 정도, 1, 2주 정도 놓고 본다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뭐 이기는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하면 이제 SK 바이오팜 연봉 차트입니다.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20년에 이제 상장됐죠. 상장 당시에 이제 26만 원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연봉 차트 아래는 이제 영업이익인데 뭐 적자 지속이었어요. 2021년도에 잠깐 흑자 전환됐는데 이거는 뭐 마일스톤하고 이제 그다음에 기술 수출을 한 게 순수 영업이 아니라 마일스톤하고 이제 기술 수출을 한 게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이제 영업이 흑자가 났고요. 계속 적자 지속에다가 드디어 작년에 960억 흑자 전환되고요. 올해 예상 영업이 2천억입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100%가 넘어요, 여러분들. 이러면 주가가 올라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반도체 혹은 이제 기술주 섹터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았어요. 뭐 그 소외 기간을 저는 이제 와신 상담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떻게 기회만 엿보는 거죠. 그 와신 상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은 에너지가 밀집이 돼요. 에너지가.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들어온다라면 바이오 쪽으로 이제 에너지가 급격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봉 차트 부분은 이제 거대 박스권 상단에 있습니다. 이게 저항선이 될 수 있겠고 또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오프닝서부터 현재까지 바이오 상승 논리 중심을 말씀드린다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정기예요. 그렇죠. 단기 다중 저항선 고점에 걸리고 고점에 걸리죠. 다중 저항선에서 당연한 조정인데 이러다가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저항대, 매물대 진입하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많이 쌓여야 돼요. 그런데 주가가 저항대, 매물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래가 안 나와. 이거 뭐냐면 매도세가 약하다. 매도세가 약하다 그래서 그만큼 개입된 세력의 힘의 크기가 굉장히 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때 거래량도 그렇고요. 이때 거래량도 그렇고 대량 거래 있죠. 이때 상당 부분 장기 물량, 즉 매집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자, 좀 물린다 생각하고 우리가 앞서 이제 연봉 봤죠. 연봉 혹은 월봉 같은 거 보고 SK 바이오팜 역시 우리가 크게 한번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실적이 여러분들 영업이익 증가율이 100% 이상이 증가하거든요. 셀트도 그렇고 SK 바이오팜도 그렇고. 그런데 두 개 다 또 수급도 좋아요. 시장 환경만 만든다면 즉 반도체 섹터, 반도체 혹은 기술주 섹터 쪽으로 매기만 집중이 안 되고 나중에 분산되고 매기가 이전이 된다면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 체험 승부주 VIP어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저희와 같이 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그 인사 말씀과 함께 얘기를 이제 나누다 보면은 가입하니까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역시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추천한 걸 다 사면 안 되겠죠. 개인 어떤 투자 성향이라든가 개인 역량에 맞는 종목만 선택해서 하시고 나중에 이제 정의원 전환되시면은 제가 이제 개인별 투자 성향에 맞게 나름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해드리고 이제 구성을 해드립니다. 자, 많은 참여, 많은 그 격려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